자, 대망의 13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읽어서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2차 함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x가 있고요. 원점 대칭이도 한 것이 gx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요까지 일단은 우리가 이해를 해볼게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뭐를 쓸 수 있죠? 자, fx하고 gx를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죠. fx는 x제곱의 개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자,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되고요. 자, gx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얘를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한다면은 원점 대칭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게 이 정도도 이해 못하지는 않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걸 요거를 이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다? gx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보면은 자, 문제 다시 읽어보면 방정식 fx는 gx의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fx는 gx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러면은 2x제곱 플러스 2b는 0이 되고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b는 0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게 근이 알파 베타로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0이고요. 알파 베타가 b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자, hx를 그릴 건데요. 자, hx에 이제 우리가 나누는 구간이 알파하고 베타입니다. 알파하고 베타. 그러니까 그러면은 알파 베타에 우리가 이제 사이에 있는 애가 gx고 그거에 대한 뭐가 한 거? 반대편에 있는 것들이 이제 fx인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 이걸로 확대를 시켜서 잘 생각해 보세요. 자, x축이고요. 이거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끝에 있다고 해볼게요. fx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있다 한번 해보자. 그럼 이거 원점 대칭하면은 뭐 이 정도의 느낌이 되겠죠. 그럼 아예 만나는 점이 없죠. 근이 없죠. 실근이죠. 실근이 없죠. 실근이라 하지 않았나요? 그죠? 실근이 없습니다. 맞나요? fx는 gx. 자, 그럼 얘를 이렇게 살짝 이동을 시켜 볼게요.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얘를 요게 이제 fx고요. gx는 그러면은 요런 느낌으로 되겠죠. 이것도 실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fx가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축이 여기 있으면 요것도 이제 gx가 이렇게 다가가는 느낌이겠죠. 그럼 얘를 요렇게 이제 조금 요쪽으로 하면 얘는 요렇게 이동하는 겁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맞잖아요. 이게 원점 대칭이니까. 물론 지금 그림이 예쁘지 않고 못생겼지만 이해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자, 자그만하게 한번 그려서 생각을 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자 x 뭡니까? fx가 여기고요. gx가 원점이 여기 있으면 gx가 한 요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동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요렇게 이동을 시켜요. 그러면은 언젠가는 요런 식으로 만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알파, 여기가 베타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hx는 이거가 돼요. 이게 돼요, 이거. 여기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사이는 뭐다? gx. 그 외에는 뭡니까? fx. 이해되죠? 자, 그럼 그래프가 지금 생김새가 조금 더 예쁘게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예쁘지 않나요? 안 예쁜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굵기는 비슷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 요거 요거가 돼요. 이해돼요 이거? 맞나요? 이게 hx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원점 어디 있죠? 원점이 한 요거기겠죠. 와, 이거 이해하면 뭐 끝났지 뭐. 1등급이지 뭐. 자,
그러면은 요렇게도 될 수 있겠다. 어떻게 되냐면은 요런 느낌으로 됐나요? 요거는 이제 원점이 여기죠. 그 다음에 x축이 이거인 거잖아. y축, x축 되겠죠. 그럼 요거에 대한 그래프는 요거일 겁니다. 와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니까 됐나요? 이해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제 지금 제대로 지금 표현이 안 됐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꼭지점이 예를 들어서 자 요게 이제 gx고 fx가 예를 들어서 요렇게 지난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여기 꼭지점, 서로의 꼭지점을 지나야 되는데 이건 조금 어긋났죠. 서로의 꼭지점 지나고 원점은 여기입니다. 보입니까? 자, 그러면 요거의 그래프는 요거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지 않고 요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요렇게 보입니까? 아, 진짜 이거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hx가 이렇게 되는데, 자, hx는 이제 h 베타의 세실근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h 베타가 어디예요? 여기가 베타거든요. h 베타가 이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fx가 있고요. y는 y는 예를 들어서 5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럼 fx가 이제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y가 예를 들어서 x축이 요거야. y는 오는 요거잖아. 그럼 요거 두 개를 연립한 것은 요 두 개가 근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y는 5도 말고 y는 예를 들어서 뭐 HA다. 그럼 HA가 예를 들어서 A가 여기야. 만약에 보입니까? A가 여기에요. 그러면은 HA의 근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그지? 그럼 A도 일단 근인 거야. 여기는 맞나요? 일단은 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근을 우리가 봤을 때, 자, 요거 지금 몇 개 안 그렸는데 몇 개 더 그려보면,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네. 잠시만요. 이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옮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원점이 어디야? 여기에 여기. 그죠? 여기에요. 원점 여기면은 이제 서로 대칭인 거예요. 보입니까? 그러면은 fx가 오고 요렇게 되나요? 자, 그런데 여기가 이제 베타인데 여기가 베타인데요. 요게 이제 h 베타거든요. 맞나요? h 베타. 왜냐면 hx 값이니까. 요거 근이 하나밖에 없잖아. 이해되나요? 그럼 요거 아닌 거야. 됐나요?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죠? 어떻게 그리면은 저기가 뭐 어떻게 그려야 돼? 뭐 이런 느낌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이해돼요 이거? 그러면은 요게 요렇게 되고 맞지 않네요? 요렇게 되고 h fx가 요런 느낌. 되나요? 좀 그래프가 예쁘진 않지만 요런 느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hx가 요래 되는 겁니다. 와우.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되겠죠? 요거를 뭐 굳이 그리지 않아도 이거면 이거는 선생님 이거 원점 대칭 되는 거 맞나요? 원점 여기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아무거나 그렸어. 두 개 원점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네 둘이가 뭐이면 원점 대칭인 함수면 와우 유력하죠, 그죠? 아닙니까?
자, 그래서 어렵게 제가 한번 생각을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알겠습니다. 맞나요? 어떻게 생겼다. 우리가 이제 다시 hx, fx 그릴 필요도 없이 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어, 자, 요거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원점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니까 원점이 어디다? 요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원점을 먼저 그리지 않고 그래프를 먼저 그리고 원점을 그리는 겁니다. 야, 행복하다. 그죠? 물론 이제 조금 덜 잘못 그리긴 했는데 요거를 좀 미안한데요. 조금 더 이제 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려갈 수 있을까요? 조금 더 과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저거를 조금 좁을까요? 아닙니다. 어쨌든 과장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지금. 자, 어쨌든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입니다. 됐죠? 여기 알파 주위를 조금 확대시킨 거를 여기다 그려 놓을게요. 요렇게. 조금 너무 과장됐나요? 곡선이 아닙니까? 뭐 어쩔 수 없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림 잘 그리기. 여기가 알파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맞나요? 여기 이제 H 베타인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문제로 다시 돌아오면 자, hx는 h 베타의 셋을 갖고 합이 마이너스 4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보면은 여기를 이제 별이라고 하고 뭐 a, b, c나 mn을 해도 되는데 별하고 네모 한번 해볼게요. 문제 풀 때 뭐 mn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조금 이제 알기 쉽게 조금 이해하기 헷갈리거든요. 이게 A, B, 알파, 베타 뭐 나오고 뭐 MN까지 나오면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별하고 베타의 합이 뭐입니까? 베타의 합이 이것과 요거의 방정식의 해랑 같죠? 맞나요? 자, 그래서 ax 제곱 자, 여기에다가 자, 요 아래다 써볼게요. 어디 쓰는 게 가장 좋을까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인 뭐인 fx와 h 베타 거 하고 뭐 한다? 연립을 한다. 물론 이거 연립하는 거 사실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좀 더 연구 혹시 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굳이 이거 쓸 필요도 없는 사실 내용이긴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은 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다음에 뭐 어쨌든 결론이 뭐냐면은 이제 이 A하고 B의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변하지 않습니다. HX가 뭐든 간에 됐죠. 자, 어쨌든 우리가 잘못했네요. 매우 잘못했죠. 왜 이게 A입니까? C가 왜 C입니까? 그죠? AX 플러스 B. 이거 다시 찍으면은 너무 힘들어서 일단 이렇게 수정해서 갈게요. 그래서 두근의 합이 뭐다? 두근의 곱과 두근의 합이 A가 아닌 마이너스 A죠. 그래서 마이너스 A는 근이 뭐였죠? 별하고 베타였습니다. 그래서 별은 뭐다? 마이너스 베타 빼기 마이너스 A죠. 별 해놨죠 제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다른 근 마이너스 X 제곱 뭡니까? 이거 지금 하는 게 뭐죠? 요거에 대한 요것과 요거의 합이 뭐다? 근 이렇게 AX 마이너스 B는 H 베타고 요거 넘겨봤자 어쨌든 그는 두 근의 합인 뭐다? A죠. 그래서 A는 네모 더하기 뭐다? 베타죠. 그래서 네모는 A 빼기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 별이 뭐였죠?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A. 그러니까 이거는 좀 거꾸로 써긴 했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씁시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는 근이 이제 베타였습니다. 그럼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가 마이너스 베타, 즉 베타는 4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앞에서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가 0이니까 알파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알파 베타가 b니까 이게 마이너스 16이니까 b가 뭐가 된다? 마이너스 16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볼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나입니다. 나. 함수 y는 hx 그래픽의 점 중에서 y 좌표의 음의 정수인 검은 개수는 15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임의 hx를 fx를 들고 있다. 뭐 kx를 할까요? 뭐 어쨌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거를 y는 x 빼기 2의 제곱 플러스 3이 아닌 마이너스 3이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꼭지점이 2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0 넣으면은 양수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못생겼지만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할 건 뭐냐 있냐면요. 이겁니다. 뭐냐면 자, 여기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3이죠. 그럼 우리가 이걸 신경 쓰는 겁니다. 뭐냐면은 함수 y는 hx 그래프의 점 중에서 y 좌표가 뭐다?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 음의 정수인 점의 개수는 15개다. 음의 정수인 개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야. y 좌표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 여기에 이 좌표는 뭐다? y가 음수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2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면은 마이너스 2일 때 여기가 이제 a를 넣었을 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도 y 좌표가 정수, 여기도 y 좌표가 정수. 마이너스 1일 때 요것도 y 좌표가 정수, 요것도 y 좌표가 정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게 몇 개가 되기 위해서 요거는 지금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됩니다. 됐나요? 마이너스 3일 때 5개야.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슥슥슥 해놓고 이렇게 슥슥슥 해놓고 슥슥 해서 얘를 뭐라 한다? 마이너스 10이라 한번 해보자.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몇 개예요? 마이너스 19. 그러니까 19개가 되겠죠. 맞나요? 그럼 19는 마이너스 10, 10, 마이너스 10, 11 합시다. 마이너스 10 곱하기 뭐다? 마이너스 2 빼기 더하기 빼기 1입니다. 근데 아까 마이너스 3이었을 때 몇 개였습니까? 마이너스 3이었을 때 마이너스 3일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 1, 즉 5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5면은 몇 개가 될 수 있다? 8개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곱하기 2 마이너스지만 어쨌든 빼기 1이니까 16이죠. 16. 됐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은 자, 여기 있죠. 여기 착대한 게 여기인데 지금 그러면 우리가 확대 굳이 할 필요 없나요? 이걸 제대로 확대하면 자, 여기에 이제 여기가 뭐가 되는 거다?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해서 총 몇 개? 14개 플러스 1개 15개 되니까 그래서 알파 넣었을 때 뭐냐? 마이너스 8인데 알파가 마이너스 4거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을 뭐 한다? fx든 gx는 지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뭐였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 x든 y, fx든 gx는 지난다. fx를 들고 오면요 y는 뭐였었죠? x제곱 지금 b를 구했잖아. 플러스 2x 마이너스 16입니다. 그래서 16 빼기 4a 6은 마이너스 8이니까 a는 얼마다? 2가 됩니다. 아우 너무 힘들다 그죠? 자, 그러면 hx를 하나 한번 써보자. 자,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6이고요. 여기 x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x가 4보다 마이너스 4보다 작고 x가 뭐보다 크죠? 4보다 클 때. 그 다음 마이너스 x제곱 뭐가 됩니까? 요거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6이 됩니다. 여기 x가 어디서 어디 사이? 어디서 어디 사이죠?
보입니까? 이거 안 보이나? 이거 좀 확대해줘. 자, x가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입니다. 그래서 h2와 h5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h2는 얼마죠? h2는 자, 여기다가 넣어야 되죠. 여기다가 그러면은 4 플러스 h2는 여기다 넣어야 되는구나. 그죠? 마이너스 4 플러스 4 플러스 16이고요. h5는 여기다 넣으면 25 플러스 10 마이너스 16이니까 자 더하면 얼마다? 35가 된다 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